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춘분이네요. 춘분.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벌써 27번째네요.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고요. 나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이죠.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요, 초음속인가요? 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백린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백린탄이고 거기 안에 소위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백린탄까지 사용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알려드린 백린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소위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고 제가 먼저 백린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한 백린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백린을 원료로 사용한 인인 것 같아요. 연막탄, 조명탄, 소위탄 등을 말한다. 백린은 인위 동소체로 가연성이 크고 발화시 다량의 연기를 만들어낸다. 발화점이 약 60도씨 정도로 낮은 편이라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 발화할 수 있다. 백린 소위탄은 인체에 심한 고통을 주며 대량 살상을 초래한다. 이런 거를 러시아가 사용했네요. 지금 우려되는 게요, 초음속 미사일인가요?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장치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핵무기까지 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백린탄을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소위탄이라고, 연막탄이라든지 조명탄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소위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위탄. 소위탄은요, 인의 동소체 가운데 하나로, 이게 백린탄에 대해서 한 거네요. 백린은 인의 동소체 가운데 하나로 소위탄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백린은 피부에 닿으며 심한 화상을 유발하고 연기를 많이 흡입할 경우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산소와 만나 하얀 연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동 시 연막으로 사용한다. 유엔이 화학무기 금지 조약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사망이나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을 독성 화학물질, 즉 화학무기로 규정하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백린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백린은 독성 화학물질이 아니네요. 화학무기가. 한편 미국은 2004년 이라크전 때 팔루자에서 저항세력 소탕을 위해 백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백린에 사용했다는데 이게 화학무기가 아니네요. 그리고 소위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위탄은 폭탄, 총포탄, 로켓탄, 수류탄
등이 탄환류 속에 소이제를 넣은 것이다. 사용되는 소이제에 따라 황린, 소이탄, 터마이트 소이탄, 유지 소이탄으로 분류된다. 2차 대전 때 쓰인 독일제 소이탄이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터마이트는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산화철을 혼합한 것으로 3000도씨 고열을 낸다. 유지 소이탄이 일종인 네이팜탄은 금속 비너와 알킬 가솔린의 젤리 모양으로 된 화합물에 등유와 중유물을 섞은 것이며 발화제로 황린을 사용한 것이다. 소이탄의 크기는 여러가지 있으나 보통 쓰이는 150 내지 400갈론들의 것을 투하하면 2000도씨 고열을 내므로 한 발로 2500제곱미터를 태울 수 있다. 한 발로 2000도씨의 고열을 내네요. 그래서 한 발로 2500제곱미터면은요, 이게 3.3으로 하면 800이 넘죠? 아니, 800이 안 되죠? 800평 정도가 안 되네요. 이렇게 한 발로 태울 수 있네요. 제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 작전에 미군이 처음 사용했고, 특히 일본 본토의 도쿄 대공습으로 유명하며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 소이탄이 그 6.25 전쟁 때도 사용됐네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사용했고, 1980년 유엔에서 특정 재래식 무기 협약 혹은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언금 협약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용 언금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백린탄도 화학무기로 안 돼 있고요. 소이탄은 한 발에 한 800평 정도요. 이렇게 태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사용이 언급됐습니다. 1980년 유엔에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죠?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나토죠. 여기 가입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남으라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는 가입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사창사거리네요. 사창사거리. 오늘 월요일인데 차는 많이 안 막히네요. TVN 교통방송이요. 청주지역 103.3MHz 청주지역 교통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거기 MC거든요. 오늘 파견 나왔습니다. 급하게 파견 나왔습니다. 네. 아침 식사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신 애청자 계시는데, 믹스커피는 6시 55분에 벌써 한잔 했습니다. 6시 55분에 믹스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와 있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그래서 문자메시지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예, 지금 제가 이분이 충남 서산 대산 전 오지에 전혀 몰랐어요. 수고 많이 하시네요. 장선순 형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네, 내일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은주 씨가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3945번님, 아이고, 벌써 가시게요. 예, 안 됩니다. 네. 여기 출구 없대요. 여기 못 나가시는 오늘 진짜 거예요. 날씨가 쭉 들으시면 좋네요. 됩니다. 자, 30분 교통정보 듣고 30분 올게요.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TVN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하지만 절기답지 않게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청주의 기온 0.3도로 예년 기온이 2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특히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충북 지역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감속 운행해 주시고요. 평소보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지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오르지만 여전히 예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청주 12도, 충주 1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수요일 무렵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공항정보입니다. 현재 청주공항에 내려진 특보는 없고요. 항공편 살펴보면 오전 9시 제주로 출발하는 TA 항공편과 9시 10분 역시 제주를 목적지를 둔 진에어 항공편 현재 탑승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이 시각 청주도심 주요 교차로 중심으로 이동량 꾸준합니다. 상당로 살펴보면 석교육거리에서 상당사거리 방향 서행하고 있고요. 복대로 복대 가경시장 사거리에서 복대 사거리 방향으로도 정체 흐름 나타납니다. 또 서부로 살펴보면 개신성화 사거리에서 중림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동역 한운태 유연식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이순환로 살펴보면 서청주교 사거리 갑방향으로 신호 한 번에 많은 차량 통과하는 모습이고요. 대신로 서청주 최곡 사거리에서 솔밭공원 사거리 방향으로도 정체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로 서청주 우체국에서 솔밭공원 사거리 반대 방향으로도 속도가 떨어져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충주 살펴보면 국원대로 3번 로타리에서 문화사거리 방향, 문화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신호 많게는 2번까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민경중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캐스터 임소진이었습니다. 네, TVN 교통방송 청주지역, 충주지역까지 알려드렸네요. 날씨와 교통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27번째인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겨갖고 그래도 많이 내비도 소리를 줄였고요. 카톡도 진동 소리 메시지 전달 이런 걸 다 줄였더니요. 차는 조용하네요. 차 소리가 차의 앞쪽에 이상이 있는지 핸들을 들으면 약간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은 지금은 복명사거리입니다. 복명사거리인데요. 오늘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급성 심근경색 전에 사망했을 때요. 갑자기 심상정지로 사망했을 때 나중에 자기 보험 들어온 거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였고요. 어떤 상태였었나 사망하시기 전에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사망하고 계신 분들이죠. 심장마비인데요. 그게 어떻게 진단이 내려지냐에 따라 갖고 여러분들이 들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보면은요, 전에 한참 오래전에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요렇게만 받았어요.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그런 담보가 없어 갖고요. 뇌출혈하고 심근경색 오래되신 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 이거 2개만 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요. 요즘은 이제 뇌혈관 질환 해갖고 뇌졸중, 뇌출혈 다 되고요. 심혈관 질환 해갖고 급성심근경색도 이렇게 같이 되거든요. 근데 급성심근경색이 허혈성이죠. 허혈성.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뇌출혈도 한 7, 8% 됩니다.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뇌출혈 진단비를 들었더라도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약관에 보면은요 어떤 뇌출혈이냐에 따라 갖고 코드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거에 해당되는 거가 있는 뇌출혈 때만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그 보험 설계사라든지요 이런 분들이 그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자세하게 일일이 다 그 약관에 보면 있는데요. 그것도 소비자가 약관을 다 일일이 그 조그만 글씨에 그 엄청난 양의 그 약관을 다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으셔도 약관에 의한 뇌출혈의 그 코드에 맞는 그런 뇌출혈이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보험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뇌출혈이라고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뇌출혈을 당했는데 그 약관에 없는 코드로 진단을 내려주면 못 받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갖고 이제 요즘은 뇌혈관 질환이라고 들으면은요 조금 그게 커버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심장마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급성심근경색인데요. 병원에 오기 전에 돌아가시면은 병원에서 진단을 안 내려줍니다. 병원에 와갖고 돌아가셨으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 내려주는데요. 병원에 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을 못 내리고요. 가정의학과라든지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동네에 한두 분씩 있다고 그러네요. 그분들이 그 진단을 내리는데, 진단을 내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그 심장 이런 거에 대해 갖고 무슨 뭐 안 좋았을 것 같고 치료했다든지요, 안 좋았었던지 이런 게 증상이 있었으면 있고 뭐 복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해갖고 다른 그 담보보다 그게 조금 보험료가 싸거든요. 저렴하거든요. 허혈성보다 조금 저렴하고요. 뇌혈관보다 쉬운 얘기로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거는 싸다고 보면 됩니다. 저렴하다고. 근데 그런 증상이 없었으면은요, 심부전증으로 진단을 내린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 병원에 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의사분이 이제 가족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어떤 상태였나. 그런데 거기에서 뭐 치료한 게 있다든지 약 먹은 게 있다든지 이런 거 있어갖고 하면은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약 먹었다든지 이런 거, 심장이 안 좋아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걸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부전증으로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심부전증 그거에 대한 담보 들은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급성 심근경색이고, 전에 들으신 분들은 특히 생명보험에서 들은 경우는 뇌출혈일 텐데요. 그래서 그 심부전증으로 진단이 내려지면은 급성 심근경색 뭐 3천, 5천 진단비 들었어도요, 보장을 전혀 못 받으니까요. 그거 뭐 아무 그 전에 치료한다든지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은요, 어쩔 수 없이 심부전증으로 진단 내려갖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뭐 5천 들었어도 못 받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거를 잘 얘기하시면은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전혀 그런 거 없이요, 갑작스레 돌아가신 분은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 원인 불명 사망하셨는데 원인 불명 들로 판명이 되면은요, 손해보험에서 그 질병 사망으로 원인 불명에도
그 진단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질병 사망으로. 질병 사망 들었을 경우에요. 이게 그거네. 예,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질병 사망이라든지 질병 입원 일당 이런 거는, 보험료가 다른 그 보장보다 상해 사망이라든지요, 상해 입원 일당보다 질병 사망이라든지,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일당은, 조금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루에 일당 2만원 받으려고 월 보험료 질병 입원했을 때 일당 2만원을 받으려고 월 보험료를 거의 뭐 2만원까지 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질병 사망 들으려 해도 조금 뭐 1,000-2,000만 들어도 보험료가 상해 사망보다 비싸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갖고 뭐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이런 거로 들을 수 있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질병 사망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만은요 거의 사망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거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시형 아파트 사거리까지 왔네요.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요. 오늘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요거 하나 알려드리면 될라나요? 부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부정맥이란 전기 자극의 생성이나 전달에 이상이 생겨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크게 떴다 작게 떴다든지 뛰었다가 안 뛰었 조금 이게 간격이 크기도 그렇고 간격도 그렇고 이게 불규칙할 때 말하는 겁니다.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들은 불규칙한 맥박, 두근거림,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 호흡곤란, 실신, 어지러움, 피로감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맥 의심하고서는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조금 생활 자체는요 조금 일반인 같이 정상적인 생활은 안 했죠. 약간 식사도 그렇고 음주도 많이 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식사도 참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차가 없어갖고 원래는 신탄지에서 버스를 타고 청주에서 만나갖고 이제 일하는 것 때문에 의논하기로 했는데요. 갑작스레 신탄진에서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밀평사거리에서 만났는데 택시에서 내리는데 저도 뇌졸중이 뭔지 몰랐었거든요. 뇌졸중 증상이 실질적으로 뭐 얘기는 들었어도요 그런 줄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택시에서 내리는데 이분이 걷지를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말도요 어둔하더라고요. 조금 제대로 평상시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경험이 있었으면은요 바로 그때 전문 내 쪽에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 병원 그쪽으로 바로 데려다 줬을 텐데요. 이게 경험이 없고 하니까요. 이게 뭐라고 어떻게 저거지 못하고 제 차에 타갖고 얘기도 못하고요. 집에 그냥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그때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그때 바로 그나마 신탄진에서 이제 차 타러 오다 그랬으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도 한 20-30분은 넘었어도 그때 바로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야 하는데 그랬으면은 좀 더 나았을 텐데 이게
근데 저도 경험이 꿀이어서 집으로 그냥 한다. 병원으로 가자 보니까 본인이 그냥 집으로 간다 해서 집에다 데려줬는데, 그날 또 바로 집에는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신데, 그냥 집에서 있었나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효성병원에, 청주 효성병원에 가갖고서는, 그러니까 뇌졸중이라 해갖고요. 중환자실 입원하고, 수술하고 해갖고, 그 홀로는 제가 뵙지를 못했는데요. 그때 바로 제가 병원만 데려다 드렸어도 훨씬 나았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에 그 제가 교통사고로 한 20년 넘었죠. 농구 후문 쪽에서 비 오는 날 상대방 그 반대편 차선에서 어린이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갖고 제 차를 받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나가 갖고 한참 후에 병원에서 깨갖고서는 했는데, 저는 어떻게 받친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저는 그때 비 와갖고 한 60km 달렸나요? 그랬는데 그 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빨리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 차를 받으면서 제 차가 거기가 3차선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그 가로수를 제 차가 받은 것 같더라고요. 밀려갖고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제 차를 받으면서, 제가 그때 탑차가 있었고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거를 탑차를 받아갖고 오른쪽에 그 가로수 있죠. 그 3차선이면은 그게 한 조금 되거든요. 거기까지 밀려갖고 가로수를 한 50cm 부위인가요? 그 정도의 그 반바인 것 같아요. 제 차량 반바로 그쪽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에,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병실에 그 뇌졸중 걸린 사장님이 계셨었어요. 평소에 괜찮았을 때 갑자기 뇌졸중 걸려갖고 했는데, 이게 뇌졸중 걸리면은요, 치료를 잘 하면은 좋아지긴 하는데, 그게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조금 평상시 같이 또 저거게 발음도 못 오시고, 한쪽이 마비되죠, 되게 한쪽이. 전에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요, 전에 그 아버님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전엔 중풍이라고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풍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같은 쪽에 그 불편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쪽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 오고, 팔은 오른쪽 오고, 발은 왼쪽 오고, 이런 거는 중풍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어렸을 때는 뭐 의료 기술이 없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요, 그때는 뭐 지금 보면은 무허가 의사들도 많았었죠. 지금도 가끔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요,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무허가 의사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언젠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70년이 됐다고 보면은요, 1150년대인가요? 그때인가요? 40년대, 하여간 그때인데요. 호랑이 고를 먹으면은 낫는다고 해갖고, 저희 어머니가 호랑이 고를 돈 줄 테니까 구해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구해러 가다가 객사라고 하나요? 갑작스레 돌아가셔갖고, 그 무허가 의사분이 돌아가셔갖고, 그때는 그 연고가 없으면은 면에서 상을 치러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면에서 상을 치러줘갖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하려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항상 오늘 하고요 또 내일 무슨 거를 알려드릴까 해갖고 준비는 하는데요. 계속 참여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걸 알려드리고 어떤 시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거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라도 알아갖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니까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고 그러니까요, 한번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